안녕하세요. 하린이 오빠입니다. 제가 10살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때였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하루는 선생님께서 내일은 미술 수업으로 그릇을 만들 거다. 그러니까 흙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준비물을 얘기하십니다. 요즘이야 문방구에 가면 점토 흙들 이렇게 비닐로 포장해 가지고 파니까 금세 구해 갖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 그게 가능하지 않은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학교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하고 말합니다. 야, 흙을 어디 가서 구해오냐? 그러면 어떤 아이는 우리 집 옆에 흙 좋은 거 있어 뭐 막 이러면서 갑니다. 저는 이제 고민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학교에서 흙 갖고 오래. 먼 놈의 학교에서 흙을 갖고 오래. 오늘 그 흙 갖고 그릇 만든데 흙 갖고 오래.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저 밭가에 가가지고 거기 흙 파가면 돼.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학교 가다 말고 호미로 흙 이렇게 퍼갖고 가려면 손에다 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귀찮아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벽을 메우기 위하여 황토 흙에다가 볏짚을 썰어서 넣어 놓은 이렇게 반죽을 해 놓은 흙이 있더라고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는 저는 그 흙을 제 머리통 절반은 만하게 이렇게 비닐에다 싸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아이들도 흙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뭐 별별 흙이 다 있더구만요. 산에 가가지고 퍼온 시뻘건 흙에서부터 밭에서 퍼온 흙, 그 다음에 강가에서 퍼온 모래흙, 그리고 논에서 퍼온 그 고운 흙까지 다양한 흙들을 아이들이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시간 내내 반죽을 하고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뭔가 멋진 그릇 이렇게 해갖고 어머니께 이렇게 어머니 이거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고 전해드릴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 반죽을 해가지고 그 그릇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쌓았다가 무너뜨렸다가 쌓았다 무너뜨렸다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접시도 아니고 재떨이도 아닌 사용이 어떻게 돼야 할지 그게 용처가 불분명한 그런 그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보니까 다 그럴듯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제일 예쁘게 그릇을 만든 건 논에서 퍼온 흙, 그 고운 흙을 가지고 만들었던 친구가 제일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제일 고전을 하는 아이는 강가에서 모래 퍼온 아이였습니다. 이 모래가 조금이라도 수분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물을 붓고 그걸 가지고 손으로 빚어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주저앉고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 이 친구가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다른 거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공유 알아서 네가 해봐. 그러니까 아이는 그 모래에다가 물을 다시 붓고 모래를 막 이렇게 뭉칩니다. 그래갖고 동그란 공 2개를 만들어 놓더군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그 흙을 사용해 가지고 각자 자기가 상상하는 그릇들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그릇들을 창가에 모두 진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미술 수업은 끝이 났지요. 이틀쯤 지나고 나니까 모래로 만든 공이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한 3일째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예뻤던 그릇이 쭉쭉 쪼개집니다. 논에서 퍼왔던 그 흙, 고운 흙으로 만들었던 그 그릇은 그냥 금이 쭉쭉 가더니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릇들은 모두 창가에 주저앉은 파편들로 남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져갔던 흙은 아버지가 벽 바르느라고 사용했던 흙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푸라기도 들어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그래도 오래 가더라고요. 어쨌든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주 대청소 시간이 됐을 때는 창가에는 그릇은 한 개도 없고 모두 쪼개진 흙 조각들 밖에는 없는 상태가 됐지요.
선생님이 오시더니 대청소 시간에 얘들아 다 깨졌으니까 이제 저거 다 치우자. 그래갖고 아이들과 함께 쓰레받기로 빗자루로 쓸어 담아서 그걸 가지고 갖다가 밖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흙이나 그릇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흙이 따로 있는 거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특하지요? 교육을 하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조급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질이, 우리 아이의 기질이 어떤 줄도 모르고 작품부터 만들려고 하더라는 거지요. 아이들 안에 있는 그 감성과 지성과 감정이 어떻게 조합이 되어져서 그래서 자기의 기질이 어떻게 발현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히 먼저일 텐데, 우리 아이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흙의 성질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밭흙을 갖다가 도자기를 만들려고 그러고 논흙을 퍼다가 밭에서 곡식을 키우려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겠지요. 얼마 전 세무곡 어린이 마을에서는 어린이 권리 헌장을 제정해서 선포했습니다. 어린이는 감정과 지성과 감성을 지닌 영혼의 존재다. 이들은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경험을 통하여 자기의 기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는 아이들의 물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물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껏 뛰어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놀고 나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표현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아이들의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것이 어린이 권리 헌장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물음을 물어야 되는 시기, 4세부터 4, 5, 6세 이 시기에 유치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은 마음껏 물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90%를 말하고 선생님은 10%만 말해야 되는 그 시기에 선생님이 90%를 말하고 아이들이 10%를 말하지요. 아이들의 물을 권리가 차단돼 버린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경험하는 방식이 바로 놀이인데 마음껏 뛰어놀며 경험해야 될 시기에 책상에 앉혀놓고 숙제를 시키고 단어를 익히게 하고 그리고 숫자를 풀게 합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 경험할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경험한 것을 표현해야 될 때에 아이들이 경험한 하늘이 검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경험한 땅이 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산은 푸르고 그리고 땅은 황토색이고 이런 고정된 색깔의 개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좋은 교육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이 자기의 성질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내가 어떤 흙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경험할 기회를 모두 박탈해 버리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질이 어떠한지, 자기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왔는지, 자기 안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품고 키울 수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그 흙의 성질, 내 존재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시간을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아직 흙도 파악되지 않았는데 어떤 흙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그릇을 만들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만들어진 그릇은 주변의 습기와 공기 때문에 다 부서지고 깨지고 그리고 조각조각 나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이 아이들을 상처투성이로 만드는 교육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